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4월 17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가비아 조금 위쪽에서 매수를 해봤습니다. 예, 조금 반등이 나와주네요. VI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VI 이후에 움직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볼게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테라제니텍스 지금 급락이 나오는데요. 맛배기 물량만 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테라제니텍스 일부 물량 체결이 됐네요. 예, 테라제니텍스가 또 이 물량을 체결을 안 시키고 또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부 물량 조금 더 체결이 됐습니다. 하도 안 떨어져서 위로 상승이 나오고 안 떨어져서 일부 물량 조금 더 사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테라제니텍스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살짝 꺾이고 있는데요. 이 물량이 다 체결이 됐으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물량은 좀 취소할게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5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절반 물량 매도를 좀 걸어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테라제니텍스 절반 물량 매도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테라제니텍스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좀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서 자, 이 자리 아무래도 좀 물량 저항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자리. 자,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제니텍스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먼저 가비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비아는 어제 좀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거래 대금은 어제 대략 한 10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신고가로 돌파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이렇게 강하게 돌파가 나온 이후에 오늘 갭상승이 뜨질 않고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아침에 이 거래량 터진 걸 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3분봉 첫 봉에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에 1,000억을 넘게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 거래 대금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강력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상한가에 따라잡았던 사람들도 바로 이 개파락에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약간 상승이 났을 때 물량을 던지기 바빴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물량을 다 받아내는 이 매수 주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반증하는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고, 어제 상한가 종가를 결국에는 돌파를 했죠. 이 3분봉 첫 봉에서. 자, 이 봉을 보고 저는 어제 상한가 종가 한호가 위에다가 제가 매수대기를 걸어놨었죠. 처음에. 자, 그런데 이제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요렇게 또 상승이 나왔어요. 이 상승이 나온 요 아래쪽에다가 좀 대기를 해서 물량을 좀 줄였죠.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좀 물량을 많이 대놨는데 너무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위쪽에다가 여기 처음 대놨던 물량의 절반만 대놨고요. 그 물량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승 VI에 들어갔죠. 자, 상승 VI에 들어가고 VI 이후에 이제 2분 정도 거래가 스톱이 되잖아요. 자, 그때 잠깐 제가 영상을 좀 멈추고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될 때 영상을 녹화를 다시 켜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영상에 좀 담았는데 그게 녹화가 이 파일 오류가 돼서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상승 나올 때 절반 팔고 여기 또 상승 나올 때 이 부분에서 절반 팔고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끝에까지 다 수익을 내진 못했고요. 한 3%, 4% 사이에서 절반 팔고요. 그리고 한 5% 조금 넘어갈 때 한 6%권에서 절반 팔고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가비아는 장 초반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실망을 줬던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어제 상한가 종가를 결국엔 돌파를 하면서 이 핵심이 이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장 초반 거래량 돈 그 종목의 당일 시세를 결정한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제가 공유한 또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제가 왜 상한가 종가를 돌파를 하고 이 거래 대금을 보고서 매매를 했는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상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비아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를 좀 매매를 했어요. 자, 테라젠 이텍스는 4일, 5일 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아래쪽에 이런 장기간 횡보하던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나왔었죠. 이런 자리를. 자, 요 돌파봉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얘도 대략 한 1,50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이 봉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을 강하게 띄웠죠. 갭이 14%가 넘게 터지면서 한 번 더 양봉을 뽑아주는 그리고 거래 대금을 더 터트리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가 이 돌파가 된 이 박스권의 고점 라인 있죠? 이 자리. 자, 이 자리까지 거의 오늘 좀 하락이 나왔어요. 자, 하락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이 9,900원 라운드 피겨죠? 이 전고점 라인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떨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스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얘가 오늘 저가가 1,1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가 좀 매수대기를 걸었었죠. 자, 이 떨어지는 걸 보고 VI 한호가 위에다가 제가 매수대기를 걸었어요. 여기다가. 자, 근데 바로 떨어질 때 걸었으면 체결이 됐을 건데 떨어지고 VI를 터치를 안 하고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바로 이 매수대기를 걸었는데 그 뒤로 이 가격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호가 위에다 또 매수대기를 걸어놨는데 또 올라가서 조금 위에다 걸어놓은 물량이 일부 물량 좀 체결이 됐고요. 또 요 밑에 제가 두 호가 정도에다가 걸어놓은 거, 그거는 체결이 안 되고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제가 또 위쪽에다가 매수대기를 해서 일부 물량 체결이 되고 또 일부 물량 체결이 되고 해서 원하는 물량은 다 채우질 못한 상태로 얘가 좀 상승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상승이 나올 때 저는 얘가 한 이 정도까지는 올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올 줄 알았어요. 여기 무너진 저점.
이 정도까지는 올 줄 알았어요. 예, 11,100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부딪히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그 자리가 이 구간이죠. 예, 이 무너진 저점. 여기를 뭐 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매물대에서 예, 계속 부딪히는 바람에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일단 절반 팔고 예, 나머지 물량 여기다가 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돌파가 안 됐죠. 자, 그렇지만은 현재 이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로 다시 떨어진다면 이 종목이 다시 떨어진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예, 다시 매수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종목이 움직이는 상황과 또 호가창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정하게 정해놓은 이 손절가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은 저는 바로 손절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매매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시는 건 괜찮지만 매수해서 무작정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거는 예, 맞지 않는 매매입니다. 단타 매매는. 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이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해서 한 5%가 좀 넘게 아마 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6.3%까지 나왔는데 자꾸 얘가 올라가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가 안 되고 조금 높게 잡아서 한 3.5%, 4% 정도 사이에서 예, 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는 이렇게 해서 매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 한진칼이 그랬고요. 자, 한진칼을 좀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아, 얘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높은 자리고, 예,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막강한 또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요새 1조가 넘는 종목들 제가 솔찬히 나온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경우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또 오늘 무려 1조 3,600억을 터뜨렸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거래 대금들을 터뜨리는 걸 보면 참 경이로워요.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졌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매매를 한 번을 놓쳤어요, 사실은. 자, 어디서 놓쳤냐? 이 강하게 상승을 한 번 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죠. 예, 여기 이제 정거장 매매로 대응을 했어요. 여기서 돌파 이후 자, 거래 대금 실리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조정 라인에다가 제가 대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됐어요. 두 호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냥 요렇게 왔다가 가더라고요. 근데 추격 매수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파 나올 때 사실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잡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일봉상 너무 높아서 위치가 예, 너무 높아서 사실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뭐 너무 수익을 내려고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친 걸로 예, 그냥 보내줬습니다. 자, 여기서도 매수는 안 했고요. 자, 그랬더니 얘가 상한가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예, 많이 아쉽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의 또 이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종가에 상한가가 풀렸어요. 자, 얘도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사실 잘 봐야 되긴 합니다만 위치가 너무 높죠. 주가의 위치가. 예, 뭐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라는 뉴스를 띄우면서 예, 좀 상한가에 들어가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주가의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매 대응을 하더라도 정말 짧게 예, 손절 대응을 칼같이 하는 그런 매매 대응을 통해서 절대로 손실을 키우는 매매를 안 하시는 예, 그런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국일제지가 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국일제지는 이 자회사 국일그래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국일그래핀이 양산화 설비를 엄청 이 큰 면적에 입고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띄우면서 자, 이제 그래핀이 상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얘는 과거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뿜어주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래대금 또한 7,250억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거의 없는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매매할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제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매매하기가 얘는 오늘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질 않아서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돌파 매매했다면은 손절했겠죠. 자, 여기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조정 라인에서 잡았다면 이 장대 양봉의 저가, 이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할 때 손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같으면 손절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매매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켜봤고,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강하게 거래 대금 실으면서 돌파가 나왔지만 여기서 쫓아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자, 얘도 분봉상 굉장히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자, 내일부터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매매 대응 시나리오가 달라질 겁니다. 자, 얘도 이제 주시를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저는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 좀 매매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수소차,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또 상승이 나왔어요. 풍국주정이 수소차 관련해서는 오늘 대장주였는데 거래대금 한 900억 정도 터졌고요.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이런 게 이제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앞쪽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결국에는 매물대를 맞고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전 종목들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지만 9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자, 얘는 근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분봉상 보더라도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아침에 뭐 시초가 돌파 매매 정도 해보면 해볼만 했겠지만 시초가도 무려 13%가 이 갭상승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차라리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간다면은 다음에 또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매매 대응을 할 자리를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인데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일봉상의 모습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향후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보는 정도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정부 여당이 이번에 크게 이제 압승을 하면서 이 공약을 건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친환경차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총선 관련한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유니크가 이등주인데요. 자, 유니크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았고요. 또 EM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죠. 자, 요 정도 이 세 종목 정도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났어요. 얘도 이제 거래대금은 좀 적지 않게 터졌거든요. 거의 1,900억 가까이 터졌고요. 자, 이 종목도 분봉상 이 돌파 자리 사실 노려볼 만 했는데 보고 있다가 조정을 안 주고 날아가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자, 이 자리죠. 자, 이봉에서 돌파 나올 때 조정 주면 좀 매수해볼까 하고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뭐 위로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매매는 못했어요. 예, 차트 모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얘는 일봉상 이 완벽하게 앞전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황은 아니고 전고점 정도 돌파가 나왔죠. 전고점 정도 돌파가 나왔지만 깔끔하게는 이 자리까지 완전히 돌파가 나왔을 때, 자, 이 자리죠. 여기 매물대까지 완전히 돌파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게 되면은 계속 매도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앞쪽에 물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멀긴 하지만 자, 이런 구간에 매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승이 나오긴 좀 힘들어요. 횡보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싸리 이런 구간에서 수익 내기보다는 깔끔하게 돌파가 나오고 돌파 이후에 지지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돌파할 때의 상황을 보고서 뭐 돌파 후 지지를 통해서 이제 돌파 매매를 하든가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보고 시장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이 돌파된 전고점 라인 이 자리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여기 장대 양봉 종가를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줬어요. 야, 이렇다는 얘기는 얘가 쉽게 또 하락이 나오지 않고 좀 위쪽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매수를 했다라면.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종가 모습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좀 잘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자리를 뚫게 되면 58만 7천 원 자리를 뚫게 되면 신고가로 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경제 충격으로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을 때 반등을 주더라도 대부분 50% 이상을 반등을 주는 게 거의 뭐 최대 목표치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서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고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가 나오더라도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종합은 지금 50%를 조금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미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반등 목표치를 좀 살펴보면 거의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예, 지금 61.8%를 넘어서 70%도 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자, 무너진 저점에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121선 추세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종가상으로는 또 돌파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재가동하겠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발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좀 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서 상승이 나온 거고,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던 게 이 렘데시비르가 이 시카고 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임상 실험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이 치료제가 개발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또 우리 시장도 거기에 더불어 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이 렘데시비르를 좀 만들잖아요.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오늘 무려 11.2%가 갭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되면서,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아직 이 사람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은 어떤 악재의 내용보다는 굉장히 호재 쪽의 이 반응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미국의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수치가 발표가 됐죠. 최종적으로 무려 2,200만 명이 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자, 이 수치로만 보면 지금 이 시장은 정말 아래로 쳐박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호재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주가를 예측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장은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 상승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또 대응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자, 미국 경제를 재가동하겠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뭐 너무 성급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도 사실 너무 성급하다라는 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 경제 활동을 재가동했다가 이 재확산의 우려가 엄청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반등의 목표치를 넘어서 거의 무너진 전저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 나온 우리 코스닥 시장, 지금 자리에서 과연 더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많이 떨어져서 많이 반등을 준 거를 넘어 거의 이 무너진 전저점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또 떨어질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